오늘 살펴볼 주제는 일본 항공철도 사고에서 반복되는 공개 사과, 특히 사과 회견이라는 위기관리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문화적 배경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탄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멈춰서고 원인이 불분명한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다음날 뉴스에서는 항공사 경영진들이 허리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원인보다 사과가 먼저일까요? 일본에서는 왜 이런 장면이 익숙할까요? 일본에서는 큰 사고 시 기업 최고 경영자가 먼저 사과합니다. 항공기 사고 시에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원인 규명 전에 반복됩니다. 열차가 25초 먼저 출발했을 때도 고객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용납할 수 없는 실수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과한 의식, 어떤 이는 신뢰를 위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사과 문화를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조직은 피해를 인정하고 책임 범위를 알려야 합니다. 즉 책임을 인정하는 언행으로 분노를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일본 기업의 사과 회견은 이를 형식화한 사례입니다. 깊은 허리 숙임, 경영진 배치, 정해진 문장 순서까지 사회적 매뉴얼 같습니다. 이 방식은 사고 직후 기업이 유감을 표하고 공감함으로써 신뢰를 유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본 사회는 먼저 사과하고 설명하는 것이 예의라는 규범이 강해 사과가 늦으면 비난받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사업하는 다국적 기업은 현지 기준에 맞춰 신속한 사과, 회견과 겸손한 태도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시청자에게도 똑같이 받아들여질까요? 어떤 사회는 공개 사과를 법적 책임 인정으로 해석해 말을 아낍니다. 반면 일본은 사과가 관계 회복의 첫 단계로 여겨집니다. 같은 사고를 보도해도 한쪽은 원인 규명, 다른 쪽은 태도와 사과 방식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해외 항공사고 소식을 접할 때 자기 나라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그 사회의 규칙을 놓칠 수 있습니다. 언론은 권력 감시와 더불어 다른 나라의 위기 대응 방식을 소개합니다. 문화적 차이를 짚어주지 않으면 대중의 인식은 피상적 평가에 머무릅니다. 정부와 기업의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평가할 때 왜 사과를 먼저 요구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일본의 사과 장면은 사회적 기대가 어떻게 다른지, 조직이 어떤 언어와 몸짓을 선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다른 나라의 위기 대응을 볼 때 단순히 사과가 빠르고 느린 것을 넘어 사회적 규칙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